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이 베르그송을 철학을 이제 알게 되고요. 이제 그러한 그래서 베르그송 이건 이제 기억의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베르그송하고 어떠한 그런 상관관계가 있는지 한편으로 연결선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거리가 있는지 그 거리가 중요한 겁니다. 왜 다른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 그거는 근본적으로 보면 철학과 그리고 문학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보편성을 추구해요. 전체를 추구해요. 그러나 문학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보편성을 추구하려고 해도 프루스트의 세계가 그거죠. 프루스트 세계 전체를 지향하지만 끊임없이 파편화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왜? 개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체를 어디다가 이렇게 맡겨버릴 수가 없어요. 그게 예술가들이죠. 그렇죠? 네? 부분들, 작은 것들, 네? 이런 것들. 이게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는 걸 어떻게? 이걸 어디다가 갖다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지향하는데 그러나 밑에서는 자꾸 뭡니까? 이게 와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작품은 근본적으로 프루스트 자체는 뭐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미완성이다. 그런 의미로도 이제 읽어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되고 그런 사이에서 이제 그때쯤 해가지고 이제 살롱을 들락날락거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살롱 들락날락거리는 게 거의 이제 대학교 1892년부터 1905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그때까지 사실은 그 살롱이라고 하는 허송세월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오고요. 그 사이에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프루스트가 유대인인데 이 드레피스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불란서 전체가 웅성웅성거리죠. 소위 안티세미티즘하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지식인들 사이에 특히 이제 에밀 졸라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프루스트가 같이 가담을 하고 그냥 4년 동안 이제 드레피스 사건 때문에 프루스트가 정치적 참여나 아니면은 뭡니까 어떤 사회적 참여를 본격적으로 이제 했었던 살롱을 통해서가 아니라 했었던 그 시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그 사이에 이제 뭐 글쓰기를 좀 합니다. 뭐 장상태유 같은 그런 작품을 쓰려고 하지만 4년 동안 쓰다가 이제 포기해 버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903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프루스트와 어머니의 관계가 많이 있게 되지만 프루스트와 아버지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그 누군가가 이제 프루스트에게 왜 글을 그렇게 쓰려고 하느냐 그랬을 때 그거는 뭐냐면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아버지가 볼 때 프루스트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뭡니까? 무적격자야. 그러니까 대신 프루스트 2년 뒤에 동생이 있습니다. 로베르라고. 그건 훌륭한 의사가 됐어요. 그건 아버지의 자식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이뻐했을까 몰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거를 그대로 다 이어받았는데 마셀 프루스트는 언제나 뭡니까? 사실 아버지로부터 이제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왜 하느냐? 나도 아버지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욕망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 아버지 문제는 은총을 내리는 한 번 나오죠. 그치? 엄마한테 그러잖아. 아유, 그냥 오늘 밤 하루 자시오. 딱 그렇게 하잖아요. 그걸 못 잊고 평생을 사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2년 뒤에 이제 엄마가 1905년에 돌아가시죠. 이게 근본적인 사건이죠. 그래서 그 후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극심한 디프레션,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그리고 이제 집이 너무 커서 그리고 이제 이사를 가죠. 작은 집으로. 거기다가 이제 침실을 마련을 합니다. 침실을 마련해서 그 이후로 이제 14년 동안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을 온 방을 코르크 마개로 막고 그 빨간 커튼 2개 치고 뭐 종 하나만 침대 위에 매달아 놓고 그래도 딸랑하면 이제 프랑스어가 오니까 그렇게 하고 가끔씩 외출을 했지만 외출했을 때 두꺼운 오버코트를 항상 입었다. 그래서 여름날에도 그랬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 오버코트의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까라고 하는 거.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15년 동안
이제 하고 그 사이에 한 번이 그 사이에 아고스테넬리라고 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자기 운전사였었는데 이 청년한테 홀딱 반해요. 이제 그 운전사를 취직을 했는데 딱 보고 나서는 말하자면 뭡니까? 내 타입이다. 그래가지고 빠지는데 그래가지고 뭐 돈도 많이 주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또 이 청년이 또 그걸 알고 또 애인도 있었어요. 그래 내놓고는 못하지만 아고스테넬리는 알죠. 저게 아마 나를 아마 파트너로 보는 모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주고 그러고 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약간 이용도 당하고 그래서 아고스테넬리가 결국은 이제 그 비행기 조종하다가 이제 추락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한 2, 3년 우울증에 빠집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알베르틴이 나오는데 그 알베르틴이 그 레스비언이잖아요. 근데 진짜 알베르틴이라는 여자가 있었느냐? 뭐 추적해 보면 그런 여자가 있었다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아고스테넬리의 그런 여성형으로 등장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체로 이제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요런 상태로 이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출판은 쭉 이제 출판에도 어려운 점을 가졌었지만 자기 자가 출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앙드레 지드가 하던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가 있는데 거기서 앙드레 지드가 말로는 사실 그래 읽어보지도 않고 이제 퇴짜를 놨다 그래요. 첫 줄만 봤다 그래요. 그래서 보냈는데 앙드레 지드가 딱 보고 뭐 한 3개월 뒤에 다시 보냈는데 프로스트가 딱 그걸 보고 알았대요. 왜냐하면 그때는 끈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게 이제 만약 읽었다면 뭐 좀 변형이 되도록 돼 있는 모양인데 그게 전혀 그렇게 되지도 않았고 그래가지고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보냈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앙드레 지드가 아주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합니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굉장히 그 지드가 말하자면 프루스트를 상당히 도와주려고 했었던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앙드레 지드가 만일 일본에서는 잘 안 나와. 근데 이제 뭐 소돔과 고모라 이런 데 들어가서 나오는 거, 샤롤리스 나온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왜? 지드도 동성애자잖아요. 그쵸? 그래서 근데 아마 그거 다 읽어보질 않아가지고 그만. 마마보이처럼 맨 처음에 보면 맨날 징징거리는 소리잖아요. 엄마한테 뭐 키스 안 해준다고 기다리고 뭐 이런 얘기니까 뭐 이런 바보가 어딨냐 그러고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판에도 어려움 가졌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15년 사이에 글을 쓰면서 전반부 그러니까 그 4권 4부는 스스로 이제 출판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상당히 명성을 얻었어요. 명성을 얻었습니다. 꽁꾸루상 타고 그러고부터는. 근데 마지막 세 파트는 결국은 이제 그냥 남겨놓고 그러고 죽었습니다.